여러분, 페미니즘이 그렇게 남자들한테만 굉장히 괴롭고 여자들한테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여자들한테도 독이 든 성배 같은 그런 정책이에요. 이게 현 시점만 보면 남자들은 점점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점점 남자가 아래가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된다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페미니즘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정책이란 거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꾀하는 방법, 즉 정치를 위해서 페미니즘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페미니즘 자체가 목적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페미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이럴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저는 이게 페미니즘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소리죠. 도구는 낡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집니다. 페미니즘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페미니즘은 시험 문제 해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항상 반대편이 있고요. 지금 남성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이거는 복지도 똑같겠네요. 복지나 여성의 지위 향상 이런 거 둘 다 좋은데, 이게 과도해지면 항상 반발을 불러옵니다. 이게 복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여야 돼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을 번다고 쳐봐요. 근데 갑자기 복지를 늘려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정부에서 똑같이 200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페미니즘도 솔직히 복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을 해서 월급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보고 똑같이 월급을 맞추려고 하죠.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하는 여자들에게 똑같이 월급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반발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항상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복지를 늘리지 않게 되죠. 그것처럼 페미니즘도 언제든지 멈춰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어쨌든 여자가 남자보다 위의 지위로 올라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인간들 항상 싸우고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 때 가장 필요한 성별은 일단 남자예요. 여자를 내보내면 질 확률이 높고, 지면 우리가 망합니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여자도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 전쟁 나가보면은 여자들은 아무런 쓸모, 여성을 대우해준다, 남성을 대우해준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쨌든 전쟁으로 얻는 이득은 다른 어떤 곳에서 얻는 이득보다 가장 컸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나가서 이겼던 건 항상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득은 다 남자들이 얻어낸 거죠. 당장 우리가 원시인 시대까지만 가도 그래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크로마뇽님 뭐 이런 거 굉장히 인간 종족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건 우리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어요. 그때 남자들이 만약 안 싸웠다면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한테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이 세계는 남자들이 자기들만 유리하게 하려고 만든 사회가 아니라 남자들이 희생을 해서 만든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책에 고려시대 때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쟁 몇 번을 거치면서 여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졌죠. 조선시대 후기만 돼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게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자들의 지위는 항상 똑같았지만 여자들은 동등해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다시 동등해졌다, 뭐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기회를 봐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강하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여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죠. 이거는 여자들이 키 작은 남자 싫어하고 돈 없는 남자 싫어하는 것처럼 거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남자들이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해도 그건 차별이 아니고,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키 작은 남자, 돈 없는 남자 싫어해도 그건 차별이 아니겠죠? 차별보다는 그냥 자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100%가 모두 결혼을 안 하고 끝까지 늙을 때까지 살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다 정말 자기 선택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결혼 못한 거를 후회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페미니즘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겠죠. 결혼을 했으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는 여자가 결혼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선택지를 막아버렸습니다. 페미니즘이 있기 전에는 결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페미니즘이 극성을 부리니까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뭐 옛날에도 미혼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울타리 같은 거였고,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결혼을 안 하는 선택지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페미니즘 여성들은 본인이 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못 나가고 있죠. 페미니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선택지는 결혼 안 할 것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페미니스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벽이 너무 높아서 아마 남성들이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그 벽에서 나갈 생각도 못 할 거고요. 저는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도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점점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여자들도 물론 남자들을 원하지 않고 있죠. 뭐 결혼 안 한 거에 대해 후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결혼할 기회를 페미니즘이 박탈당한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아무런 피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인생에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결혼하지 않아도 될 권리, 두 개 다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뭐 요즘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결혼 많이 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 만나자, 결혼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최대한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해보고 일단 안 되면 이혼해도 되는 거니까, 솔직히 그냥 남자들에게 혐오감을 가져서 아예 접근 자체도 불가능하게 하는 거는 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버려가면서까지 도대체 페미니즘으로 얻는 게 뭔지는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 지위가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 그거는 제가 딱히 실감이 안 가거든요. 뭐 성폭행 피해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페미니즘을 떠나서 공정함을 위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일본은 50대까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자가 20%, 여자가 10%,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통계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외로움을 2배 더 잘 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 20%까지는 외로움을 버틸 수 있다는 거고, 여자는 10%밖에 못 버틴다는 거죠. 외로움 데미지가 남자보다 여자한테 2배 더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남자는 40 넘어서도 결혼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반대 경우는 굉장히 남자 쪽에서 꺼리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나 다름이 없죠. 결혼 시장에서, 그러니까 남자한테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여자한테 나이는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실제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혹시 자기는 노후 자금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외로움도 전혀 안 탈 수 있고 혼자서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미니즘을 고수를 하세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페미니즘 빨리 선저하는 게 낫습니다. 언제까지 페미니즘이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한 40쯤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저는 뭐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외로움을 탈 것 같고, 나는 10명 중에 9명 평범한 여자고 나중에
노후에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페미니즘을 빨리 선절하시고 인간 순리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자.